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0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01일차고요. 오늘은 이제 91페이지 두 번째 줄 나갔다가 제가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의식지도 해설 91페이지 읽어볼게요.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 원리를 통해 뉴턴 패러다임의 제한적인 선형적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하이젠베르크 원리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발견을 합니다. 어떤 것을 관찰하는 자체로 이미 그 결과를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 자체가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그건 당신이 의식 그 자체의 영향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의식 수준을 관찰되고 있는 것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에 동의하기 위해 신을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 원리에 동의할 때는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의식 지도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신을 믿어야 하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관찰자의 의식 수준은 관찰되고 있는 것.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뭔가 들키면 뭘 하다가 딱 들키는 순간 스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다가 내가 도둑질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도둑질하고 있구나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스탑이 먼저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습관적인 무의식적으로 그냥 알고도 안 하고 싶은데도 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건 또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어쨌든 관찰자의 의식 수준에서 관찰자는 높은 의식이죠. 관찰자의 의식 수준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는 관찰자 의식 수준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 그게 확 완전히 관찰자에서 날 볼 때는 엄청난 높은 에너지 의식인 거예요.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이제 전혀 모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빠져나가는 길로 이제 지금 저희는 접어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의식 자체의 영향을 도입했기 때문에 의식 자체의 영향을 도입을 했어요. 우리가 수업을 듣는 것부터가 의식을 인정하고 뭔가는 이 의식 세계에서 이 층층층층마다 있는 이 무한한 이 의식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그쵸?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은 의심하는 거, 불신은 종종 의식의 큰 도약의 전조가 되며 뭔가 의심이 있고 불신을 하고 안 좋을 때 일반적으로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막 그냥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막 안 좋아 뭐 어째 막 하고 막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고 그랬을 때는 이제 힘든데 의식은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전조 증상이 있는 거죠. 전조 증상이.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어디 함정에 빠져 있다.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왜 함정에 빠져 있지?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약이 발생하는 것은 좌절이나 재앙 혹은 단순한 성숙으로 인해 다시 동기가 생긴 결과일 수 있고, 단순한 지혜가 출현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어, 지혜가 출현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좌절이나 도약이 발생하는 것. 내가 지금 여러분들 다 도약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약이 발생하는 것은 좌절될 때 있지 않아요?
저는 어제 뭔가 모르게 또 수업을 듣고 아침에 되게 좋았다가 또 뭔가 어디에 푹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근데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저는 요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새벽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새벽 시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새벽, 야, 이거 새벽 너무 좋다. 집중돼서 뭔가 있는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막 생각이 떠오르죠. 눈 뜨는 순간 의식이 무의식이지만 이렇게 뜨는 순간 뭔가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아침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뭔가를 배우고 온라인에서 뭔가를 배우고는 있는데 뭔가 길이 잡히지 않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잘 제가 뭔가 딱 뭐가 잡지를 못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이제 딱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인제 뭔가 딱 잡히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갈 길을 뻔히 알고 다 있는 건데도 또 인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나는 역시 의식이다.' 나는 사업으로 뭔가 블로그를 이제 작성해 보고 막 한다고 했는데 근데 뭔가 미진한 그냥 내 거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의식이구나. 의식을 알리는 거에 더 희망을 갖고 행복해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또 한 번. 알고 있고 누구나들 보면 "아 맞아요." 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 뭔가 새벽에 이게 뭔가 진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는구나.' 하면서 그 새벽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뭐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있으면 배웠는데도 그럼 내가 그냥 각성이 안 돼 있으면 또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인제 각성해서 나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출현한 결과일 수 있다. 어떤 도약이 발생할 때. 그쵸. 그래서 기적적인 일을 표현해 큰 전환을 경험했던 기적적인 일을 포함해 큰 전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 성인들조차도 이 일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한 길 중 하나로 비극적인 환경 때문에 삶의 초기에 종교적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비극적인 환경 때문에 근데 그 삶의 초기에 종교적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후 확증할 수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세월이 뒤따릅니다. 확증할 수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세월. 그래서 관념된 신념 체계가 없는 명상 수행에 의해서 그러한 내적 탐구의 속도가 붙습니다. 관념적 신념 체계가 없는 명상 수행에 의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 관념적인 신념 체계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 비극적인 환경이었을 때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좋아도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국민 여배우 같은 경우에 집안이 다 엄청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뭐 안 좋았는데 또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신념을 찾아서 해결이 되어야 그 문제가 복은 지었지만 그 갑자기 굉장히 정말 안 좋은 거지 같은 환경에서 막 살다가 막 노래를 막 잘해 가지고 쫙 올라갔는데 근본적인 어떤 그 생활에서의 그 패턴에서의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전에 썼던 그런 기전들, 감정들을 또 쓰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쪽으로 막 가 있는 경우도 막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을 쌓아야 돼요. 복을 쌓는데 어디다 쌓느냐는 거죠. 복을 쌓는데 어디다 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의 종류를 이렇게 어떻게 어떤 분류를 해주셨어요. 어디다 쓰면 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었는데 그게 공부하는 쪽에 그리고 가장 큰 복이 이 수업을 듣는 거.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어서 이 한 생에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믿음을, 신념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찾아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되지가 되는 경우는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 전에. 근데 내가 전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쬐끔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쪽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쪽에다가 복을 짓는 거. 두루두루 복을 짓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에도 또 내가 복을 지어서 잘 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신념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여지는 선형적인 499에서 500으로 넘어가서 저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또 해결해야 될 업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또 업이 있고 또 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또 왔을 때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의식 자체를 받아들이고 의식의 영향을 받고 그쵸? 내가 의식 안에 있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도반들한테 서로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그냥 서로 잘해야 되는 것도 참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관념적인 신념 체계가 없는 명상을 수행하는 거가 참 이 관념적인 신념은 신념 체계에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있는데 관념적으로 무의식, 집단의식에서의 또 있는 관념적인 것들이 막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이 없는 수행 상태에서 내적 탐구에, 내적인 탐구에 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속도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는 그냥 조금 듣고 6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 어쨌든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는 복을 지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전 업에도 또 선생님을 만났었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났지만 선생님이 해주실 때까지 또 계속 또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죽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탐구가 그냥 속도가 붙을 때 삶에서 그죠? 그래서 따라서 비신자에게 불교는 종종 실용적이고 매력적인데 붓다가 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지 않은 팔정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지 않은 팔정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비신자에게는 비신자한테는 불교는 종종 실용적이다. 그쵸? 어떤 종교라고 하는데 조금 신을 믿는 거에서 벗어난, 그쵸? 그렇게 풀이를 해 주셨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네. 불교가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그렇게 강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편하게 이제 삶을 사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비로 갈 수 있는 길이겠죠. 네. 그다음에 양자 역학이 발견한 것은 먼저 예상했던 양자 역학,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풀어주세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예상했던 고대 베다와 우파니샤드는 비신자에게 적합한 또 다른 길을 제공합니다. 고대에서의 그 베다와 우파니샤드. 그것들 또한 절대적 원리의 궁극적 실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신작용과 지각의 환상 너머에 있는 근원적 실상인 의식 자체의 무한한 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베다와 우파니샤드도
절대적인 원리에 궁극적인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원리에. 거기에 정신작용과 지각의 환상 넘어. 그러니까 지각하면서 우리가 환상 속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강한 사람들이 보여요. 강한 집착인지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는 내가 강해서 강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그게 아니라 내가 강해서 내 세상을 강한 사람, 집착도 강하고 두려움도 강하고 막 강한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서 내 환상 속에서 그냥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고 하는데 내가 내 세상에서 그걸 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으로는 이제 이해를 하면서 아,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거라고? 내가 해석하는 거지. 자꾸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자꾸 되새김질을 해요. 아, 내 세상이라고. 내가 환상 속에서 보는 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환상 속에서. 그걸 자꾸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지각의 환상 너머에 있는 지각의 환상, 그 너머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너무 삶은 요새 느껴지는 게,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또 딱 써주시는 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탄생은 죽음이야. 탄생을 하는 순간 죽음을 전제로 깔고서 태어난 거잖아요. 죽잖아요.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형적인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태어난 거예요. 탄생 자체가. 그래서 죽기 싫어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불안해하는 것도 필요 없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까 봐 하는 그 낭비되는 그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낭비보다도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 삶은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 죽을까 봐의 어떤 그 과정들을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요새는 핵심적인 거에서 반복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느낌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지각의 환상 너머의 근원적인 실상이 실상인 의식 그 자체 근원적인 실상은 뭐예요? 의식이다. 의식을 경험해야 돼. 경험을 하면 완전 변형이 일어나겠죠. 변형이 일어나는 의식 그 자체에 무한한 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무한한 장. 의식 자체는 무한한 장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바이타의 길은 비이원성, 아드바이타의 길은 비이원성, 분리되지 않은 안 보이는 그쵸? 비이원성의 길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모든 신념 체계는 내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가지고 그 생각 쪽 믿고 있는 것으로 올라오는 게 생각이 엄청나게 많고 가지가 그냥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꽃도 많고 열매가 엄청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걸 좀 내려놔라. 딱딱 잘라버려라. 타고 들어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념 체계를 배제하는 진리를 온전하게 탐구하는 오염되지 않는 길입니다. 온전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오염되지 않은 내 생각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에너지 장애, 맑은 순수한 에너지 장애, 마음이라는 게 갖고 나와서 자꾸 이렇게 응집되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환상 속에서 막 그러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벗어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전의 저작, 나의 눈, 이전에 쓰셨던 나의 눈, 호모 스피리투스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비이원성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제가 나의 눈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자꾸 누가 있잖아요. 제 책을 가져갔어요.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책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마다 걸리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너 줄게. 이래야 되겠어요. 자꾸 걸려가지고 나의 눈 하니까 딱 그 책이 떠오르는 거야. 자기 건 줄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그때 가서 그때 제가 준 게 아니었거든요.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것도 다 해결해야 아니 제가 준 게 빌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제 방에 와 가지고 가지고 갔거든요. 읽는 데는 거예요. 거기서 10,000원짜리도 하나 있다고 자기 커피 사 먹겠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맘대로 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자기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가서 "오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내 거였는데 그래 너 가져." 그래야 되겠어. 그러면 깨끗해요. 그 마음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들고서 볼 때마다 가끔씩 가끔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좋잖아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너의 눈이 나의 눈이 아니라 너의 눈이야. 아 웃겨라. 나의 눈 하면은 한 번씩 그 책이 생각이 나 가지고 아 웃겨라. 얘기해야지 오늘. 그래서 없애버려야지.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비이원성이 깨달음으로 이어가긴 깨달음으로 이어가긴 하지만 어 베단타 공부는 다양한 인도 철학 학파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다음 주의를 분산시키는 신념 체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산시키는 신념 체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신념 체계. 과도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인도 철학 학파에서 과도하게 몰두하는 결과로. 그쵸? 근데 저희는 참 너무 참 감사한 저는 어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참 선생님 만난 것을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저것 듣지 않아도 되고 헤매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 공부 있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삶에 있잖아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데 저기 계시잖아요. 너의 눈. 너의 눈에 계신 분 십몇 년 동안 채식하시고 생식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막 간증 들어보셨나요? 저분의 간증? 생각이 계속 올라오더라. 너무 생각이 올라와서 괴로워 가지고 할머니가 권해 주시는 종교인가요? 거기가 어디 단체를 들어가서 생각을 없애려고 있잖아요. 막 똥을 퍼 가지고 밭에다 거름 주는 것도 하고 몸을 막 그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하셨다더라. 소리 질렀다나 기도를 하셨다든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막 다 이것저것 해도 막 몸을 힘들게 괴롭혀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 생각이 막 올라오면 고통 속에 있으면 이 막 몸을 있잖아요. 막 바쁘게 막 진짜 이게 너무 바빠 가지고 막 저기에서 지쳐서 자고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안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나요? 게임을 한다고 사라지나요? 순간 회피는 하죠. 순간 회피는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순간 회피는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제는 섹스도 얘기하셨어요. 회피다. 네, 회피다. 여러 가지 중독성이 있는 거. 저의 중독성 벗어날 때가 이제 벗어나야죠. 먹는 거, 먹는 거. 달달한 게 좋았다가 요새는 새콤달콤한 게 좋았다가 막 자꾸 이제 그 중독성이 막 이렇게 음식의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중독성이 있구나.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더 각성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인제 또 회피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잊고 싶어 하는데 회피하지만 그게 사라지지
안 났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진짜 그 오랜 여러 생을 통해서 진짜 긴 천년을 줄인 거야라는 말씀을 어 이 생에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면 득재 언니도 와서 공부해야 돼요. 천년을 줄이는 거라니까 천년을 줄이는 거라는 게 참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잊어지지도 않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지금 뭐 아유 10년 공부한다고 이걸 한 생에 다 해결할 몇천 생을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야 이 정도 공부해 갖고 이만큼이 알아차리고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진짜 속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그냥 속독. 그래서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시간 단축시켜 주시죠. 시간을 천년 천년을 단축시켜 주는 일이다. 천년을 단축시키고 그쵸. 천년 단축시키고 돈도 싸게. 그쵸. 너무너무 예 정말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돈 쓰고 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시간을 저분도 너의 눈 저분도 십몇 년 계셨잖아요. 근데도 막 나와서 세상이 그냥 막 처음 볼 십몇 년 수행을 저는 13년 여기서 인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몇 년이었죠? 너의 누님. 십몇 년이 12 년이었어요? 16 년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십몇 년 수행하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세상에 딱 나왔는데 뭐야. 저 13년 더 지난 거 아니에요? 거기 계신 거? 근데도 세상 나오니까 세상에 막 그냥 분노가 있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저 아저씨 큰일 나겠다.' 하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단계였었잖아요. 십몇 년, 10년 넘게 했었어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댓글을 안 쓰시네요. 딴 거 하고 계신지. 예. 15 년. 그거요. 저분 15년 딴 곳에서 저 13년 이렇게 의식 공부해서. 야 저는 야 이거 어이구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금 다 하셨나요? 시크릿 얼마나 싼 가격에 이렇게 하는데 옆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초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엄청난 복을 받고 다음에 또 해결하다가 가면 또 해결하게 직진해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초대하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초대 많이 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또 있습니다. 네. 부산에 수업 많이 들으시고요. 내일 6 시에 또 뵙겠습니다.